돌이켜보면 나는 마음만 없었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축구를 했다. 축구가 무조건 좋았다. 사랑한다면 순간순간에 충실해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임은 1차적으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시간의 밀도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에 한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으며 그냥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이 단순한 이치를 나는 어리석게도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1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손흥정 작가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최근 아시안컵 4강에서 유효 슈팅 연계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탈락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손흥정 작가의 우승하면 안 된다는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승을 꿈꾸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승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그의 조언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굵고 짧은 선수 생활을 한 그였지만 축구를 하고 싶다는 두 아들을 열과 성을 다해 호랑이 선생님과 다정한 아빠를 오가며 녹록지 않은 생활 형편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두 아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말로만 시키는 훈련이 아닌 아들들과 직접 운동하며 고된 훈련이지만 같이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들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공을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운동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유럽 진출 후 데뷔골을 넣었을 때 내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매정하게 얘기할 정도로 오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뜻하듯 축구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지금도 초심을 강조합니다. 그럼 손흥정 작가의 삶을 책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손 화살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길을 가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생각한다. 저들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돈일까? 행복일까? 욕망일까? 건강일까? 즐거움일까? 그리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생각해보니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혼자 슬며시 웃었다. 나는 내 몸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건강한 몸, 나이 들어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몸,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 신외 모음을 나이가 들수록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부와 명예, 권력에 많은 가치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몸은 어떻게 되든 자기가 사는 공간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과 먼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2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3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고 3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4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다. 누구나 추레한 노인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몸 건강하게 품위 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노후에 관한 책들을 꾸준히 읽고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찰한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 어떤 노인이 될지 배울 건 배우고 반면교사 삼을 부분 역시 기억해둔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매일 운동한다. 둘째, 매일 책을 읽는다. 셋째,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살핀다. 호기심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나이 들었다고 호기심과 열정까지 버리면 안 된다. 늙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로 호기심과 열정까지 챙기느냐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핑계대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사라진다.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해묵은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두피 관리도 해야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옷도 깔끔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말수를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야 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을 쓰면 안 되고 존칭하며 존중하며 양보해야 한다. 나는 소위 MZ세대가 세상을 바꿀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 세대들이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고 배울 부분을 찾아 배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지난 세대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바라본다. 사람마다 보는 위치와 상황이 다르니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한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한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위해,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결론은 책이다. 독서는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게으른 사람은 떡집을 옆에 놓고도 굶어 죽는다. 지금도 영국으로 책이 배달 오는 날이 가장 설렌다. 읽을 책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진 것보다 허전하고 힘들다. 읽고 싶은 책들을 20권, 30권씩 모아서 주문을 하고 한국에서 배송 오기를 기다린다. 읽을 책이 책장에 쌓이면 곡식 창고가 가득해지는 느낌이다. 읽을 게 이렇게 많다니.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온 것은 바로 책이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책이다. 앞서 말했지만 책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도 많다. 종종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미래의 나를 살핀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은 들었지만 그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너의 삶은 잘 산 삶이었다고. 고맙다고. 이제 나는 제로라는 숫자에서 다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 책을 통해서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매일 상상한다. 의외의 기회, 꼼수를 바라기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쯤은 이제 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세상은 기회를 준다. 흥민이가 은퇴하면 나는 내가 그간 쌓아둔 축구와 근력에 대한 경험과 훈련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여행을 다니겠다. 책을 보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허세 허풍 떨지 않고 녹슬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삶을 돌아보면 늘 내겐 인생의 4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있었다. 첫째, 남에게 빚지며 살지 말자. 둘째,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 폐를 안 끼치며 살 수는 없겠지만 폐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자. 셋째, 남에게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자. 넷째,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나는 항상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려고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을 살겠다. 그는 항상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것 말고는 없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며 책과 사색을 통해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도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답을 찾기 위해 관련 책과 영상을 전부 보며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왜라는 의문을 가지며 스스로 답을 찾는 습관이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모든 것에 당연한 결과는 없다는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며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다. 내 몸을 망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냈다. 은퇴 후 뛰고 싶었습니다. 많이 뛰고 싶었습니다. 나와 흥민이한테는 축구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축구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것, 그동안 해온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 비좁은 곳에 갇혀 갑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개의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마음의 창문도 가능성의 창문도 모두 열어놓고 자주 환기를 해야 합니다.